평일 대낮인데도 대형 서점의 주식 코너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연일 급등하는 증시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뼈저린 불안감, 즉 포모 증후군이 온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섭게 치솟고 매일같이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쏟아지니 그동안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진짜 뭐라도 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불안에 떠밀려 아무런 기준 없이 뛰어드는 것은 계절을 녹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중심을 잡고 확실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쥐어야 할 진짜 무기는 변동성 심한 국내 단일 종목이 아니라 세계 기술의 심장부인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그리고 그 수익의 한계를 부숴버릴 QLD TQQQ입니다. 지금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터치했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그 이면은 처참할 정도로 기형적입니다.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주가가 오른 종목은 234개에 불과한데 하락한 종목은 606개로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철저한 양극화 장세입니다. 반도체 같은 주도적인 대형주를 들고 있지 않으면 미칠 듯이 불안하고, 들고 있더라도 비중이 적으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100번도 넘게 샀다가 팔았겠지만 현실의 내 계좌는 처참하고 이미 놓친 버스는 그냥 보내줘야 한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바쁩니다. 문제는 이 지독한 소외감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등 랠리에 편승하기 위해 이른바 B2,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자금이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린 신용거래 융자 잔고액은 올해 들어서만 각각 2배,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잔고액만 합쳐도 전체 시장 신용잔고의 4분의 1을 훌쩍 넘깁니다. 가진 돈이 40만원 뿐이어도 증권사에서 60만원을 빌려 100만원어치 주식을 덜컥 사버리는 미수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짓입니다. 빚을 내서 산 주식은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해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내다 파는 반대매매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8,000선을 찍고 단기 급락했던 지난 15일 단 하루 만에 1,45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이후 3일 동안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피같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대매매가 한번 쏟아지면 연쇄적으로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확고한 기준 없이 빚을 내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을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런 투자자들의 탐욕을 노리고 국내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출시되었습니다. 10% 오르면 20% 수익을 내지만 떨어지면 2배로 박살나는 구조입니다. 기본 예탁금 1,000만원에 2시간의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지만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관기가 서려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작은 시드머니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레버리지라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둘러야 할 전장은 단일 기업의 악재 하나에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국내 개별 주식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천재들이 모여 미래를 창조해내는 미국 나스닥 시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QQQ, QLD, TQQQ에 집중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증권사에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신용미수 거래와 ETF 자체가 구조적으로 수익률을 배가시키는 QLD, TQQQ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면 주가가 빠질 때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지만 QLD, TQQQ는 내가 직접 팔지 않는 이상 강제 청산이라는 공포에서 자유롭습니다. 세계 1등부터 100등까지의 혁신 기업을 모아놓은 QQQ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파산 위험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QQQ는 마음의 평화를 주며 자산을 우상향시키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1배수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점의 수많은 사람들, 빚을 내서라도 시장을 이겨보려는 그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설픈 단일 종목에 빚을 낼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와 3배로 추종하는 TQQQ를 철저한 전략 하에 운용해야 합니다. 물론 레버리지 상품은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변동성 장세에서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만원에서 20% 떨어져 8,000원이 되었다가 다시 25%가 올라 만원을 회복한다고 가정해봅니다. 1배수 상품은 제자리지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처음 40%가 하락해 6,000원이 되고 이후 50%가 올라도 9,000원에 불과합니다.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기만 해도 1,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배 레버리지인 TQQQ의 경우 이 침식 효과는 훨씬 더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이 무서운 특성 때문에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며 고개를 젓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나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에서 TQQQ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공포에 질려 끝없이 추락할 때, 남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며 피눈물을 흘릴 때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며 평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QQQ로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무겁게 잡고 시장이 폭락하는 위기의 순간에 남겨둔 현금으로 QLD TQQQ를 과감하게 담아내는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결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레버리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무지한 상태로 감정에 휩쓸려 매매하는 나 자신의 멘탈입니다. 레버리지에 몰리는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초자산 가치보다 비싸지는 괴리율까지 계산하며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접근해야만 이 무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소외되었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오늘 코스피 8,000선 붕괴에 절망하며 미수금 1조 6천억 원을 갚지 못해 떨고 있는 불나방 같은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QQQ의 묵직함 속에서 QLD TQQQ의 폭발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놓친 버스 꽁무니를 쳐다보며 한숨 쉴 때 우리는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로켓에 올라탈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